이번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행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를 해석하고 취합하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에 대해서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이 행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을 배우는 것은 공학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렬의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에 대해서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성 요소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행렬은 굵은 대문자로 씁니다. A, B 혹은 C 이렇게 굵은 대문자로 씁니다. D, E, F 정리해가면서 하나씩 굵은 대문자를 쓰는 것이 행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 행렬의 사이즈, 행렬의 크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지수가 몇 개가 있느냐 혹은 정보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M하고 N으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M은 M개의 행으로 이어졌다. 행. 그럼 행은 뭡니까? 행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수 M, 옆으로 가는 행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는 영어로 row, ROW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N은 그러면 열로 이루어진다. 열은 컬럼입니다. 컬럼이니까 막대기죠. 기둥 요게 몇 개냐? 기둥 요게 몇 개냐 하는 것이 N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그래서 행의 개수, 가로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 다음에 N, 컬럼, 세로, 기둥으로 된 개수가 몇 개인가 하는 것으로서 행렬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2x2, 이걸 읽을 때는 2x2라고 읽습니다. 3x3. 우리가 학부에서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는 2x2, 3x3가 최고 행렬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다루면 100개가 더 넘는 게 1000개도 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A, 2x2라고 하면 행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가로가 지금 2개가 있고 세로가 2개가 있죠. 만일에 A 2x3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이 2개고 컬럼, 기둥이 3개는 거죠. 1, 2, 3, 4, 5, 6 요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2x3 그러면 행이 2개, 그 다음에 컬럼, 기둥이 이렇게 3개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꺾은 가로를 했습니다. 꺾은 가로가 영어로 square bracket이랍니다. square bracket.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브라켓도 있습니다. 가로. 우리가 보통 가로라고 하죠. parenthesi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괄호라고 하기도 라고 하는데 braces.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를 표시하는 이런 게 있죠. angle bracket이라고 합니다. angle bracket.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는데 행렬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bsolute bracket이라고 합니다. 상수로 말할 때는 절대값, absolute bracket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자 이제 특수한 이제 행렬이 있는데 지금 3x1, 3x1이 돼 있죠. 그러면
가로가 3개, 기둥이 1개 이렇게 쓰는. 기둥은 1개고 가로가 3개. 그래서 1, 2, 3 이렇게 기둥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는 매트릭스라고 하지 않고 컬럼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컬럼 벡터. 컬럼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또 다른 게 있겠죠. 3의 1의 3. 여기 지금 컬럼이 하나가 있다. 로우가 하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컬럼이 하나가 있다. 로우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로우 하나 있다. 그러면 행으로 있고 컬럼 3개. 하나, 둘, 셋. 옆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죠. 요럴 때는 로우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 벡터, 여기는 열 벡터. 여기는 열 벡터. 여기는 행 벡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다 하고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